상공 TV 상공이 간다. 춘향골 남원 모전길 7-4번지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1300평의 유럽풍 정원이 있고, 그리고 20년 동안 공들여 자식처럼 가꾸어온 백여종의 명품 철쭉 분재원. 분재를 구경한 후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품격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유럽 명품 앤틱을 즐길 수 있는 앤틱 카페 모정. 대표 오영섭 사장을 만나서 명품 분재 가꾸기 20년의 이야기와 자기가 경험한 목적 업무의 노하우, 아내가 운영하는 앤틱 카페 이야기를 상공TV 상공스님이 오영섭 사장과 아름다운 정원을 걸으면서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절정이죠? 예, 지금 절정은 아니고 한 일주일 뒤쯤 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은 이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오래전부터 공을 들였거든요. 네, 애 많이 쓰셨죠? 아이고,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재밌어서 하는 거고, 뭐 꽃이 좋다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철쭉 분재 명품을 제일 많이 갖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일은 많지만 이제 보람이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은근히 회장님 얼굴에 그 수많은 그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털어놓으시죠? 오늘 좋은 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네. 제가 이제 그 정원도 혼자 관리하고 이 많은 분재 다 관리하면서 카페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손 10개라도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오늘도 5시에 일어났습니다만은 새벽에. 이제 일하는 재미로 살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잘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 저를 노예처럼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예 맞습니다. 꽃의 노예. 아니,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사업장의 노예죠. 카페는 제 딸이 운영하고 있고, 제 이제 집사람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청소도 하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카페 전체적으로 이제. 근데 꽃 종류가 대략 몇 종 정도 되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한 100가지 품종을 갖고 있는데요. 숫자는 한 240개 정도 되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철쭉 분재에 대해서 꽃이 칼라로 피는 부분에서 상당히 신기해하기도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꽃에다 나무에다 접목을 한 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일본 분재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유전자 기술을 통해서, 교배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칼라로 만들어내고 지금도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일본 철쭉이 이제 일본 철쭉을 사츠키 분재라고 그러는데, 사츠키 분재 품종이 현재 한 4,000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품종은 한 100가지 품종인데 숫자가 품종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대표적인 품종 한 100가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꽃들을 갖고 오시는 심정은 어떠세요? 현재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철쭉 분재를 제가 아마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갖고 있겠죠. 수사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꽃은 이제 장미처럼 피었죠. 이거는 이제 격꽃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 4,000가지가 넘는 품종 중에 한 가지인데, 이거는 견해무라는 품종입니다. 이쁘죠, 장미처럼.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그런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분재는 이제 일광이라는 품종인데,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일광이라는 철쭉 품종을 좋아해요. 아마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명품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명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밑에를 한번 보시면 잘 생겼습니다. 대단해요. 한 세계가 있네요. 일광이라는 품종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품종 5가지 안에 들어가는 품종입니다.
금년에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철쭉은 이제 사실은 전년도에 지금 피어 있는 곳은 작년 8월달, 9월, 10월달에 이때 이제 꽃대가 만들어져서 올해 꽃을 보여주는 건데 작년에 비도 많이 하고 날씨도 막 흐린 날도 많아가지고 꽃대가 튼실하게 연결질 못해가지고 올해 꽃이 저희 집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모든 철쭉 분재가 다 이렇게 올해 상태가 최악인 상황입니다. 아마 제가 20년 했는데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올해 보면 이제 뭐 배나 사과, 과일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것도 이제 기후하고 연관이 있는데 작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래서 흐린 날도 많고 한때는 이제 비가 안 와갖고 뭐 제한급수도 하고 난리 났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이건 왜 이렇게 꽃이 예쁜 거예요? 또 이것은 세 가지가 또 다른데. 이것도 이제 거의 이것도 크게는 이제 세 가지 꽃인데 이게 조행이라는 품종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거의 저가는 품종인데 이것도 이제 명품이었는데 이렇게 근데 써가지고. 새로운 벌레가 생겼다는데 그게 이제 알락하는소라는 벌레인데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알락하는소가 어떤 벌레냐면은 요즘 뭐 5월 하순부터 6월 사이에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고 나와서 나무를 나무에서 이제 올동을 기생하다 올동하고 나와 5월 말이나 6월 초쯤 뭐 구멍을 뚫고 나와서 지금 교배 시즌입니다. 교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알을 까는데 나무 알락하는소 한 마리당 암놈 한 마리당 약 한 30개 알을 낳아요. 나무를 어떻게 알을 낳냐면 이 나무 껍질을 딱딱한 이빨로 파헤치고 몰래 거기다 알을 한 개씩 숨겨 놓습니다. 그러면 그 알이 서서히 성장하면서 나무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나무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그런 소나무로 치면 제선충 같은 그런 어떤 해충이기도 합니다. 요즘 저 같은 경우가 분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피해를 제일 많이 봤는데 일반 농장에서도 피해 입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각합니다. 한 20년 자랐던 주몽이 예. 주몽나무가 서서히 시들어가고 그다음에 색깔이 변했어요. 자세히 보면 아마 구멍이 뚫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예. 저도 현장에 가서 예. 현장 검증을 좀 했어요.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구멍을 뚫어서 완전히 터널을 만들어놨어요. 터널을 만들었네. 그거는 초기에 발견되면은 이제 구멍 사이에 바퀴벌레 약 있죠. 바퀴벌레는 침으로 돼가지고 안에 쑥 집어 넣어가지고 넣게 돼 있잖아요. 바퀴벌레 약을 안에다 살충제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멍 난 부분은 일단 실리콘을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안 막아주면은 거기서 또 기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나무가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니까 말라 죽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렇게 방제를 해주면은 살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구멍을 여러 군데 뚫어놓은 상태에서는 어렵겠죠. 무조건 죽인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꽃들이 이렇게 전부 일률적으로 피지를 않고 기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 철쭉. 제가 갖고 있는 품종이 100가지 정도 품종을 갖고 있는데 100가지가 꽃도 다 다르게 피고 그다음에 꽃이 피는 시기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초창기에 이제 조생종 초기에 피는 꽃들은 지금 오늘 다 한 2나무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꽃대 정리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한 것들도 있고 100가지 정도 품종 갖고 있다 보니까 100가지가 다 다르게 핍니다. 꽃이. 세상에 이거 보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갖고 오는 애들 자식 같은데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꽃을 바라보고 계시죠? 아이고 어쨌든 본의 아니게 안락하는 벌레 해충의 피해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속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위로를 좀 받으셔야지. 제 자식 같은 애들인데 거기다가 안락하는뿐만 아니라 작년에 또 기후 때문에 꽃대도 튼실하게 연결이 못해가지고 꽃이 아마 제가 20년 철쭉 분재하면서 이런 해는 또 처음 봅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그래도 꽃이 많이 안 좋죠. 이만큼이라도
피어 있으니까. 예, 그래도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뭐 씩씩하게 잘 올라온 애들도 있죠. 얼마나 예. 예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재미로는 뭐 유한 30. 어떻게 해서 이 철쭉과 이렇게 인연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제 철쭉 칼라로 피는 철쭉 꽃을 보면서 한눈에 푹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한 2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 소문에 의하면 돈도 많이 까먹었다고 그러시던데. 예, 그렇죠. 그래도 노하우는 얻으셨죠? 예, 그러죠. 이제 분재도 사실은 누구한테 뭐 배워서 키우는 기술은 아니고 이제 뭐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유튜브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몸소 나무도 죽여가면서 채대가면서 배운 기술입니다. 이거 좀 보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어쩌면 이런 색이 이거는 이제 성의라는 품종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꽃이 화려하잖아요. 네. 좀 강렬하죠. 강렬하고 뭐 질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좀 하얀색 계통의 좀 수수한 꽃을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강렬한 꽃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얘들은 머물렀네요. 네, 이제 아직 이제 이곳은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피기 시작할 것 이렇게 같습니다. 보시면 언제쯤 핀다는 걸 잘 아세요? 예, 예, 지금 상태를 보면 알죠. 지금 꽃몽울이 부풀어 오르고 있죠. 부풀어 오르는데 이 정도 되면 한 열흘 정도 있으면 필 것 같습니다. 얘들도 아파서 이렇게 된 거죠? 예, 예. 벌레가 안락한수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결국은 다 이렇게 지금 위에 상태가 안 좋은 애들도 전부 다 그런 상태입니다. 벌레가 치료를 했네요. 예, 치료를 한다고 해서 뭐 100% 된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뭐 모양을 희망이 없습니다. 수영을 다 이탈해 버리니까. 수간부를 망가뜨려 놓으면 예. 분재로서 가치는 아예 없습니다. 수영을 저렇게 예. 망가뜨리니까. 보시면 다 위에 이렇게 벌레 전부 다 구멍 뚫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너무 앙증맞죠? 이게 하공이라는 꽃인데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일본 사람들이 이런 스칼라의 꽃을 좋아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강렬한 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예. 또 앞으로 또 이거 말고도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으신다고. 그래도 꿈꾸시는데 아이고 앞으로 이제 또뭘좀 하시고 싶으세요? 이제 앞으로는 좀 쉬고 싶어요. 아이고. 그래도 또 많은 그래도 이제 노하우나 일을 놓을 수는 없죠. 이제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뭐 일을 놓더라도 이제 전혀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이제 봉사라도 해야겠죠. 예. 어떤 봉사를 좀 하고 싶으세요? 이제 제가 지금 조합원 EBTS라는 EBTS 협동조합에는 지금 조합원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일단 일을 놓게 되면은 그 짝에서 봉사할 계획입니다. 아마 주로 어떤 봉사? 우리나라에 지금 EBT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EBT 협동조합에서 치매 요양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치매 요양마을을 지금 포천하고 파주 쪽에 지금 한 500억 들어가지고 뭐 2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EBT에서 7년 동안에 거쳐서 한 100개 정도 치매 요양마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리산권에도 한두 군데가 들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봉사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건축이나 가든을 조성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우리 이 집을 지은 지가 한 13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 지금 보기는 이제 콘크리트 주택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목조 주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4, 5년 전에 뭐 전주택의 꿈을 안고 뭐 건축 박람회, 뭐 정원 박람회, 뭐 잘 지어졌던 집을 많이 구경하러 다녔었는데 결국은 뭐 제 눈에 들어오는 집이 없어서 제 임의대로 뭐 집을 지었습니다. 정원도 제 임의대로 꾸몄고요. 근데 제가 건축을 하고 이렇게 정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저 역시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건축에서부터 정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시행착오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 이제 돈을 까먹는 일이 아니겠어요? 돈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운영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는데요. 네. 제가 전원주택을 혹시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네. 꼭 저를 한번 방문해 주시자 하고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일 내기 전에. 그래서 전원주택이라는 것이 사실은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겪었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뭐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을 저를 찾아오시면은 뭐 건축에서부터 정원에 이르기까지 후회 없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전원주택 꿈꾸신 분 있으면 꼭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나무들을 하나하나도 직접 전지하시면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원을 바꾸시는데 이제 또 여기 특별한 게 있어요. 그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정원이 있는데 그 장미 정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고상하셨어? 아니, 컬러가 다른 거야. 응?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장미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루 올려주셨는데 길가에서 보면 향기가 벌써 나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이 가시덤불을 이렇게 올려서 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손수 장미를 심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어쨌든 장미는 저는 이제 생각 못한 이제 제 안사람이 제 와이프가 이렇게 장미를 특별히 좋아해요. 그래서 장미를 심으면 어쩌겠나 해가지고 제가 영국 장미를 한 10가지 품종을 골고루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향이 좋아요, 영국 장미가. 이게 향수에 올려줘. 영국 장미는 영국에서는 향수 원료로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집 정원을 사실은 이제 유럽풍 정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희 집 정원은 이제 어떤 마음에서 구상을 했냐면 제가 혼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쉬운 뭐 그런 관리 주도형 정원을 만든다고 만든 것이 이런 정원입니다. 그래서 반듯반듯 길쭉하게 이렇게 뭐 잔디를 깎더라도 기계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싹 끝나는 걸로. 그래서 저 혼자서도 뭐 제 집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 주도형으로 만들어진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저희 집 정원에는 이제 보통 이제 돌 가지고도 정원을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저희는 돌로 만들지 않고 정원을 블럭 있죠? 콘크리트 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블럭 정원의 장점이라면은 면적도 덜 차지하고 그다음에 뭐 때도 안 끼고 콘크리트라 이끼도 잘 안 끼고 이게 이 장미는 이제 오스틴이라는 품종인데요. 이것도 약간 신내가 좀 약간 났고 장미에서 10가지인데 다 다릅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따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장미는 처음에 꽃대 하나가 올라가고 이게 피잖아요. 그때보다도 이제 두 번째 옆에서 나는 애들 옆에서 줄기로 막 꽃대가 2개에서 3개, 4개까지 올라왔을 때 그걸 절정이라고 2차에서 피었을 때가 이제 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손으로 다 따주면 좋은데 뭐 손이 미쳐 못 미치네. 이게 쇠붙이나 전지가위로 따면 끝이 마르면서 썩는데요. 그래서 손으로 따줘야 된대요. 이거는 이제 꽃대를 따주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은 꽃대가 맺으면서 어떤 씨방이 만들어지면서 번식을 위해서 그 짝에다 양분이 허실되기 때문에 꽃대를 따주는 겁니다. 이제 또 이게 지고 나면 또 옆에서 꽃이 올라오겠죠? 사실은 이제 그 장미가 사실은 5, 6월 한두 달 피는 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관리만 잘 해주면은 모든 식물은 잎이 올라와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꽃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장미들은 보면은 이제 5월 한철 꽃 피고 나면은 뭐 한 6월 달부터 장마가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습해지면서 벌레도 많이 끼고 병해충이 오면서 잎이 거의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꽃대를 못 올려요. 그래서 꽃이 안 피니까 아, 장미는 5월 달에만 피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계절 살충제, 예, 살충제도 하고 살균제도 하고 꽃이 피는 1년에 계속 꽃을 보려면 또 양분도 보충해야겠죠. 거름도 줘가면서 이렇게 해서 꽃을 보는 겁니다. 저희 집은 1월 달까지 꽃이 피어 있습니다. 계속 피입니다. 1년 내내 꽃이 피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정원에 네. 그 가드라인을 친 게 지금 이게 철쭉인데 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 이거는 이런 너무 거는 특별하잖아요. 아, 이것은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매지라고 하죠. 뭐 건 진짜 벽돌 같은데 사이사이에 뭐 매지. 하얗게 넣은 거는 매지를 넣는다고 하는데 네. 나무를 이렇게 둘레 우리 병원에도 보면 주택 주변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철쭉으로 똑 둘러놓은 걸 이제 매지를 넣었다 해요. 매지목을 심었다고 한 겁니다. 매지목. 그래서 매지를 넣으면서 철쭉이 피면서 철쭉 자체적으로 꽃도 이쁘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 철쭉 그 매지목이 나무 자체를 또 돋보이게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나무가 좀 돋보이죠. 깔끔하고 또 관리하기도 쉽죠. 이렇게 되면. 네, 관리하기도 쉽고 이거를 네. 철쭉을 심어놓으면서 밑에 관리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가 아이디어라면은 우리 집 정원에 아이디어라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돌 정원은 안 오고 이제 블록 정원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돌 조각이라든가 점을 정원석 비슷한 걸 만들어서 돌에 부족하면 이제 커버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조각과 조각 사이에 소나무가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소나무 사이에 조각이 있잖아요. 소나무 사이에 조각이 있으면서 조각이 빛나기도 하고 조각과 조각 사이에 소나무가 끼어 있으면서 소나무가 빛나기도 하고 그건 조그마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아이디어가. 별거 아닌데.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소나무가 한 24그루 정도 되는데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소나무들은 그냥 일반 실생목은 아니고 산에서 캐 내려온 산채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 좋은 나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두루두루 다 우리 집에 어울릴만한 나무들로 이렇게 식재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나무를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한 13년 전에 여기다 옮겨 심은 겁니다. 이제 정원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주택은 건축은 이제 목조주택인데요. 제가 이제 직접 디자인한 주택이기도 하고 우리 집 정원은 보시긴 알겠지만 외벽을 인조석으로 붙여서 한번 보십시오. 인조석으로 붙였죠. 인조석으로 붙여가지고 돌 컬러에 맞춰서 정원을 이렇게 디자인하게 된 겁니다. 컬러라든가 몇마디 이런 거 돌하고 비슷하게 다 어우러지죠. 굴러가고. 동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인조석에 맞춰서 건축 벽체에 맞춰서 만들어진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나무가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집 정원에 전체적으로 다 한 그루 한 그루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들이고 다 두루도 어우러질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정원이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정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싼 나무, 좋은 나무만 심어져야만이 뭐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제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화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 주택에서 막 대문이 예를 들어서 뭐 금색으로 뭐 화려하게 이렇게 대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대문만 돋보이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망가지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집은 이제 블럭하고 나무 위치하고 높낮이 이렇게 뭐 펜스까지 전체적으로 다 어우러지는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서 지리산에서 흐르는 물이 흐르는데요. 예. 그게 살아가시는데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아, 그러죠. 저희 집에는 이제 우리 집이 아직 이제 뷰를 안 보셨는데 카페 3층에서 내려다보는 뷰가 사방 전체가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리산 내려온 물도 지금은 이제 농사철이라 좀 뻘물이 내려서 좀 탁하긴 하는데 평상시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복산이 예. 이렇게 딱 노조봉이 있고 이게 지리산이 높아도 멀리 있으니까 뭐 높아 보이지 않고 또 양면으로 새 날개처럼 예. 맥이 내려와서 이 지를 감싸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시는 시간들이 늘 행복했습니까? 사시는 동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았는데요. 네. 지나보니 어때요? 예, 이제 언젠가는 직관이란가요? 뭐 예. 이렇게 풍수? 이거 풍수를 잘 부르신 분이 와가지고 네. 여기가 보시면 앞에가 이제 앞에 이제 주체면 용담리라는 곳인데 용담리라는 것이 용용자예요. 얘가 용머리입니다. 앞에가 용머리고 여기 뺑 둘러서 얘가 용꼬리입니다. 꼬리. 용꼬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집은 앞에 걸림돌도 없이 용이 한 마리 그대로 감싸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주택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주택이기도 하고. 아니 여기 사시는 주인이 용인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석천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뭐냐면요. 예. 어떤 분들은 이게 그 집터가 뭐 용이 감싸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터가 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이게 터가 세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기가 세가지고 기를 누르고 산다는 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힘듭니다. 여기 제가 갖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힘든 가운데서 존재하지요. 그렇지만 늘 사실 때 꽃이 피고 새들이 울고 오가는 모든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한 사람의 노고에 의해서 우리가 즐기고 또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오래오래 저처럼 이곳을 찾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여기 와서 스님들이 모여서 축구하고 가고 내 집처럼 정감이 드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 사장님이 또 앤틱을 또 오래도록 사랑하셔가지고 뭐 서울의 명소에도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가까이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어때요? 지역의 역할로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앤틱을 집사람이 한 20년 모으고 지금 이제 앤틱 카페 판매도 하면서 이렇게 유럽 쪽에 큰 딜러를 끼고 이렇게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앤틱이 숫자도 많고, 그렇죠. 이렇게 진기한 것들도 많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집 앤틱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다고 자평을 합니다. 앤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집에 오셔서 구매하시면 후회가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친구가 인천에서 왔는데 이곳에 와서 둘이 차 마시고 제가 아주 좋은 컵을 두 사람한테 선물을 했거든요.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럼 커피는 그 믹서 커피를 거기다 먹는데 차는 제일 호화로운 거야. 그러면 사진을 찍어 올려서 한 번씩 웃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려오면 꼭 중요한 분들은 내가 이리 모시고 오니까 얼마나 좋은 명소입니까. 앞으로 그래도 하실 일들이 많고 또 많은 미래에 또 자연에서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옥 같은 노하우들을 또 전수해 주시고 또 전원을 또 좋아해서 전원 주택을 짓고 또 살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선배에게 또 자문도 구하고 또 선배로서 역할을 해주시면서 또 건강하게 좀 이렇게 지내셔야죠. 소문이 하니까 좋아하는 골프까지 다 접으셨다고. 아니 꽃에 등한해진다고. 아니 이게 골프를 한 30년 가까이 쳤는데요. 어쨌든 골프를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뺏기더라고요. 좀 슬퍼졌어요, 제가. 아니 그래서 골프 치면서 시간이 많이 뺏기고 이제 카페 하기 전에는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혼자서도 분재고 충분히 관리가 되는데 카페까지 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여러 손님들을 아시는 분들 상대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뺏기고 골프에서 시간 뺏기고 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소나무도 한때 병이 걸려서 애를 먹었고요. 그때는 둔재도 그것 때문에 아마 골프 때문에 안락하늘소를 만난 것 같아요. 관찰력 부족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골프를 한 1년 반 전에 이제 그만뒀습니다만은 이미 늦었죠. 이미 벌레가 구멍을 다 뚫어놓고 나무를 다 해소는 상태인데. 일을 조금 줄이시라고 하늘소가 나타나서 그렇게 일을 벌렸나 봐요. 그래 앞으로도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또 우리가 이곳에 와서 늘 머물면서 잠깐 행복감을 늘 느끼고 가는 곳입니다. 늘 노구에 감사드리고 예. 또 앞으로 또 우리 또 자주 얼굴 뵙고 또 안부 여쭙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즐거웠습니다.